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2 역시 주교재 발판, 그 다음에 문제집 우리 텍스트1 때 쓰던 거 그대로 2019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2 때 이제 보셔야 될 내용, 테이블 오브 컨텐츠 오랜만에 6페이지, 교재 6페이지. 그리고 나눠드린 핸드아웃은 텍스트2 내내 사용될 핸드아웃이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문제집에 없는 2016, 17, 18 릴리즈드 된 멀티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신 분들은 첫 번째 시간에 핸드아웃으로 걸어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3 Corporations에서 법인세법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4 Partnerships 동업기업 과세제도 동업회사 얘기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서 챕터 5 S Corporations Corporation은 Corporation인데 챕터 3 쪽 Corporation하고 다른 차이점은 같은 주식회사로서 법인 형태이긴 하지만 챕터 3의 Corporation들은 C, 일명 C Corpora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법인 소득세, 즉 법인세를 내야 되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반면에 S법인은요, 챕터 5의 S법인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주식회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사함도 소득에 대해서 S법인의 각사함도 소득은 S법인의 쉐어홀더들, 스탁홀더들, 주주님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6로 가서 기프트 텍스, 연방증여세, 이스테이트 텍스, 연방상속세 그런 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의 4절에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s, 상속재단, 신탁재단이 상속재산 또 신탁재산 관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인컴에 대한 taxation 부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exempt organizations, 면세단체들, 각종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세무처리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6절에서 income tax return preparers,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어떤 윤리규정, 직무규정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어펜딕스에 Circular No. 230라는 게 있습니다. 미 재무부 공람 제230호에서 CPA, EA, 어터니들이 대국세청 전문가 업무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규정집이에요. 요거까지 이렇게 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 253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253페이지 챕터 3입니다. Corporations. 자, 먼저 255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신고서 양식 1120 1120 폼 넘버는, 그 다음에 제목은 US United State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법인 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거 양식 여러분들 IRS 연방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요 양식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고 갈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1A Consolidated Return Attached Form 851. 그래서 뒤에 851 양식 첨부하시고요. 이 양식, 이 1120이 이 법인세 신고서가 Consolidated Return 이라는 것은 연결납세 신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Tax 1, Individual 때 두 부부가 하나의 1040, 1040로 신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합산 신고하듯이 법인들도 둘 이상의 연결회사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회사들이 마치 한 회사처럼, 하나의 회사처럼 동일한 하나의 1120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가 둘 이상의 연결회사들의 연결납세 신고서에 해당하면 체크하고 또 관련 정보 뒤에 851을 첨부하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라인 Personal Holding Company Attached Schedule P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 Corporation 중에서도 인적 지배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이 법인의 경우는 여기 또 체크를 하고 뒤에 부표, 명세표 PH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번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이 회사가 PSC 인적 용역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적 용역 제공 회사라면 역시 PSC 요건에 충족한다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 스케줄 M3 attached. 이 기업이 뒤에 스케줄 M3라는 것을 첨부해야 되는 기업 같으면 여기 체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메뉴 상단 중간 부분에 회사명, 소재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B 섹션에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그 다음에 Date Incorporated, 법인 설립일자. 그 다음에 D 섹션에 Total Asset, 재무상태표일 현재 자산 총액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A로 인컴 섹션으로 내려와 볼게요. 소득. 1A 라인에 Gross Receipt to Sales, 총수입 혹은 총매출액. 그 다음에 Returns and Allowances, Sales Return, Sales Allowance. 그래서 제품에 하자 있다. 그래서 반품 들었다. Sales Return. 그 다음에 Sales Allowance 깎아줬다.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다. 애누리죠? 네. 그래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빼고요. 그러면 이제 순매출액이 나와요. 넷 세일즈가 일시셀의 밸런스 넷 세일즈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결산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2번 라인이 cost of goods sold, 솔드된 굿즈에 들어간 코스트, 즉 매출 원가이지요.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번 라인의 gross profit. 여기서 얘기하는 gross profit은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까서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요. 그 밖의 dividends, 배당 소득. 이건 스케줄 C에서 가져오세요. 그래놨죠. 스케줄 C. 그 다음에 interest, 이자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gross rent, 임대 소득, gross royalties, 사용료 소득, capital gain, net income, 자본 소득. 그 다음에 net gain or from 4797. 우리 택수원 막바지 쪽에서 이 8번 라인, 9번 라인 얘기를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 그 기타 소득 10번 라인에 other income, 1번에서 9번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머지 기타 소득 other income. 그래서 당해사업연도 총소득 나왔어요. total income, add lines 3 through 10, 3번에서 10번까지 다 더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빼나가기 시작하죠. deductions. 그래서 12번 라인에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 보수.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salaries and wages, 직원 급여. 그 다음에 옆에 뭐 less employment credit,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차감 후라고 그랬는데요. 특정 targeted group, 일명 특정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세액공제라는 걸 허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엑셀런, 전과자들이나 또 베테란, 이 퇴역 군인들, 그래서 취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 집단에 속한 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이제 급여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요. 그 동일한 지금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처리하고 여기서 또 이 공제도 또 이 비용으로서 처리하고 이중으로 공제 처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액공제로 처리되는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디덕션. 그다음에 repairs and maintenance,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bad debt, 사업상 대손 손실이죠. 그 다음에 rent, 여기서 얘기하는 rent는 디덕션 쪽에 있으니까 임차료겠죠. 사무실 혹은 건물 임차료입니다. 위에 6번 라인의 gross rent는 rental income인 거고요. rental income, 임대 소득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16번 라인의 rent는 임차료입니다. 비용. 그 다음에 17번 라인의 taxes and licenses, 각종 세금 및 또 면허세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taxes는 그러니까 뭐 이 사업용 건물 보유하고 있을 때 건물 토지분에 대한 부동산세 납부액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액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사 측이 직원들을 위해서 부담해주는 페이롤 텍스 같은 거, 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뭐 이런 것들 공제 처리하는 라인이에요. 또한 주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state 정부에 납부한 corporate income tax, 그 부분도 여기서 deduction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federal income tax 그 자체는요, 연방 법인세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eduction 못 받습니다. federal income tax는. 하지만 state income tax 같은 것은 여기서 공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왜? 동일연도, 동일사업연도, 동일기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연방정부에도 법인세 내고 주정부에도 법인세 내고 세부담이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주법인세는 여기서 디덕션을 허용하더라.
다음 18번 라인의 interest 요거 위에 5번 라인하고 또 비교하셔야 되겠죠. 위에 5번 라인은 interest income입니다. 이자 소득인 반면에 지금 18번 라인의 interest는 interest expense겠죠. 이자 비용이에요. 사업상 이자 비용. 그 다음 19번 라인의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부금 공제. 그 다음에 20번 라인의 depreciation from form 4562. 우리 456이라는 양식을 텍스 1 때 이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양식 보셨었는데요. 동일한 양식 사용하고요. 감가상각비 공제입니다. depletion, 천연자원, 감모상각비 공제, advertising, 광고 선전비. 23번 라인의 pension, profit sharing plans, 퇴직연금 보험료,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보험료 공제 부분이고요. profit sharing plan이라는 것은 회사하고 또 임직원들 열심히 일을 해서 profit 내서 나눠 가집시다 그런 거죠. 이것도 연금 제도를 의미해요. profit sharing plan, pension plan과 같이. 자, 그 다음에 24번 라인의 employee benefit programs,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리후생비 공제. 그 다음에 25번 라인은 없어져 버렸어요. 25번 라인은 없어졌습니다. 국내 생산 활동 공제는 삭제. 25번 라인 삭제. 2018년도에 없어졌어요. 자, 그 밖의 공제가 26번 라인에 other deductions가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deductions 총 공제액 12번부터 26번까지 쭉 더해서 27번 셀에 집어넣고요. 27번 셀. 그리고 이제 빼야 되겠죠. 위에 11번 라인에서 27번 라인을 쏙 빼봅니다. 어떤 라인에서? 28번 라인에서. 28번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taxable income befor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2월 결손금 공제 및 and special deductions, 특별 공제? 뭔가 있겠죠. 특별한 공제 차감 전 taxable income이래요. 그러면 차감 후로 가야 되겠죠. 29A 라인에 보시면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2월 결손금 공제. 그 다음에 29B 라인이 special deductions. 이것도 스케줄 C에서 가져오래요. 스케줄 C? 어디선가 봤는데 위에 dividends 있었죠. 위에 dividends. 거기도 스케줄 C에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29B 라인도 스케줄 C에서 가져오래요. 그러면 이 스페셜 디덕션이라는 게 이 디비던드 리시브드하고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올해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 뭔가 특별히 공제를 인정해 주나 보다.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29AB를 29C에서 더해 갖고 28에서 29C를 뺍니다. 어디에서 빼? 30번 라인.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29C from line 28, 28번에서 29C를 subtraction 빼보세요. 그러면 법인세 과표가 나옵니다. 법인의 과세표준 뺄 거 빼주고 손비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남는 taxable income. 자, 우리 1110 지금 보고 계시는데 법인세 신고서 비즈니스 인컴에서 각종 비즈니스 익스펜스들 사업소득에서 사업상 비용들을 뺍니다. 경비를 빼고 나면 우리 28번 라인에 taxable income이 나오고요. 그게 뭐 처리하기 전이래요. before dole and special deduction, 2월 결손금 및 특별공제 차감 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표현을 용어를 좀 바꿔볼게요. taxable income before special deduction 대신에 DRD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DRD dole. DRD가 뭐냐면 Dividends Received Deduction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교재 279페이지를 펴보시면 제6절 제목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DRD. 요게 스페셜하게 지금 C코퍼레이션 법인세를 내는 C코퍼레이션에게만 특별히 인정해주는 공제 제도인데요. 좀 내려보면 양괄호 1번에 트리플 텍세이션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3중과세. 그래서 그림을 좀 봐보시면 subsidiary corporation 자회사가 있고요. 중간에 corporate shareholder parent company 모회사 지배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회사의 individual shareholder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회사가요. 올해 비즈니스를 통해서 taxable income 100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세율이
기존 지금 세율로는 법인 세율도 우리 소득세율처럼 개인 소득세율처럼 초과 누진세율 구조였었는데 프로그레시브한 텍스 레이트 그래서 과표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그런 구조였다가 우리 트럼프 아저씨 들고 나서 단일 세율로 확 바꿔버렸어요. 21% 법인 세율은 단일 세율 플랫한 텍스 레이트 2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21%인데요. 그냥 이 구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DRD라는 것을 C코퍼레이션한테만 허용을 특별하게 하는 걸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세율로 본다면 100 중에 25가 법인세예요. 응? 이 텍서블 인컴 100에 대한 세금이 25예요. 실제로는 이제 21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요, 100% 지배회사인, 100% 주주인 코퍼레이션 홀더한테 다 배당으로, 이익 배당으로 줬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100 중에 25 뺀 75에 대해서, 또 코퍼레이션 홀더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 배당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배당 소득, 디비던드 리시브드, 디비던드 인컴이 생겼습니다. 또 가세 되겠죠? 또 가세.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 내요. 텍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에 또 순이익을 이번에는 가정을 이 코퍼레이션 홀더의 또 주주들이 있겠죠. 코퍼레이션 홀더도 코퍼레이션이니까 주주님들이 계시겠죠. 그 주주들이 전부 인디비주얼 쉐홀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인 주주. 다 배당을 했다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텍스 원 때 보셨듯이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도 개인 납세자들도 배당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금 동일연도 동일소득 100이요. 100이 배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가세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밑에 인디비주얼 쉐어홀더 100%를 가정을 했지만 100% 인디비주얼 가정했지만 코퍼레이션 홀더가 또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또 법인세 내고 또 법인세 차감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했을 때 또 과세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멀티플 텍세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DRD라는 제도가 없으면 이거 제대로 경제활동, 지금 사업활동 할 맛이 나겠습니까? 다 세금으로 다 떼가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코퍼레이션 홀더들, 법인 주주들, C 코퍼레이션 홀더여야 돼요. 왜냐면 S 코퍼레이션은 법인세 안 낸다고 그랬죠. S법인 말고 인컴 텍스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C 코퍼레이션들, 중간 단계 C 코퍼레이션 쉐어홀더들한테 지금 주주로서 지금 P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서 지금 P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빼줘버려요. 자, 칠판 보실게요. 아까 4번 라인이 지금 1120 4번 라인이 디비던드 리시브드 였었어요. 디비던드 인컴. 디비던드 인컴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볼게요. 4번 셀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로스 금액을, 총액을 100이면 100 다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DRD라는 제도가 없어버리면 요게 이제 고스란히 법인세 과표까지 흘러가서 텍스 레이트, 법인세율 21%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로스, 텍스, 라이빌리티즈, 내지는 레귤라 인컴 텍스is, 레귤라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고스란히 100이 과세 대상이 돼버려요. 100 중에 21이 세금이어요. 법인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빼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 1120을 제출해야 되는 코퍼레이션 홀더 입장에서 받은 P투자사로부터 받은 이 배당 소득이 있다면 그 P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에 비례해서 특별히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을 허용해서 빼줄게. 법인세 과표까지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서 세부담을 줄여줄게. 그 제도가 DRD예요. 따라서 DRD라는 제도는 오직 인컴 텍스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C 코퍼레이션한테만 특별히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공제 제도입니다. 다른 어떠한 나머지 엔터티, 인디비주얼 그런 거 없어요.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그런 거 없어요. 이스테이트 트러스트 그런 거 없어요. 오직 C 코퍼레이션만 특별히. 왜냐면 세금 내는 엔터티잖아요. 세금 내는 엔터티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특별히 빼줄게. 50이면 50, 65면 65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야. 실제로 외부 유출이 안 됐지만 빼줘요. 나머지만 과표까지 흘러가고 나머지만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에
결손금이라는 것도 있었죠. 2월 결손금. 이전 사업년도에서 순손실이 났던 거, 순영업손실 났던 거 당해 사업년도로 2월 시켜서 당해 사업년도 taxable income의 80%를 한도로 또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일단 DRD 취지를 이해를 하셨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또 보시기로 하고. 자, 그러면 스케줄 C에서 가져오라는데 1120 페이지 1을 보니까 스케줄 C에서 가져오라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56페이지. 이게 스케줄 C네. 그죠? 256페이지 스케줄 C, Dividends and Special Deductions. 배당소득 및 그 다음에 특별공제. 1번 라인을 보시면 Dividends from less than 20% owned domestic corporations. domestic corporation. 세법에서 나오는 domestic은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 내국 법인, foreign corporation 말고 외국 법인 말고. 그래서 지분율이요. less than 20% owned래요.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investee company,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A 컬럼이 dividends received고요. 얼마 받았냐. 그 다음에 B 컬럼이 DRD percentage예요. DRD 수치배당금 공제율인데요. 1번 라인 보시면 70%라고 들어가 있지만 2018부터 우리 또 바뀌어서 50%로 바꿔주세요. 70%짜리를 1번 스케줄 C 1번 라인에 B 컬럼 70% 대신에 70 대신에 50. 그렇게 해서 C 컬럼에서 스페셜 디덕션 금액을 계산해요. A times B. A 컬럼 금액 곱하기 B 컬럼의 퍼센테이지 곱해서 스페셜 디덕션 특별 공제액을 DRD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less than 20% owned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고 50%도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라인 dividends from 20% or more owned domestic corporations.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그래서 수입배당금, 배당소득 얼마, 그 다음에 공제율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80%짜리가 65%로 바뀌었어요. 65%로 대체해 주시고요. 왜 그러면 DRD 퍼센티지가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을까요? 이유는 과거에 이 세율 자체가 초과누진세율 구조라고 그랬고요. 최고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단일세율로 팍 바꿔버렸죠. 그 법인세율을 팍 인하를 해버렸어요. 21% 단일세율로 플랫 텍스 레이스로. 그러면은 과거에 이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요 배당이 그대로 과세됐을 때의 경우하고 세율이 지금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된 상황에서 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갔을 때에 지금 과세 효과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는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DRD 공제율도 80%, 또 70%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만큼 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근데 법인세율 자체가 21%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 높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유지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80%짜리는 65%로, 그 다음에 70%짜리는 50%로 그렇게 공제율을 낮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2번 라인도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고 65%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목적상 필요한 게 11번 라인. 11번 라인을 보시면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라고 있죠. affiliated group member가 누구냐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회사들이에요. 세법상의 연결회사들. 그래서 연결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다 빼줘요. 100%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 공제율. 이렇게 해서 A 컬럼의 마지막 줄 19번 라인. 19번 라인에서 total dividends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이 금액을, 이 셀 금액을 앞에 페이지 1에 라인 4로 옮겨 적으세요. 그랬죠. 이게 총 배당소득이에요. 총 배당소득. 앞에 여기 이 1120 페이지 1에 4번 셀로 들어갈 금액이에요. 그로스 디비던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줄 C의 C 컬럼의 마지막 셀 Total Special Deductions라고 나와 있죠.
총특별공제액. 그것도 쭉쭉쭉쭉 쫙 따라보면 29B 셀. 앞에 법인세 신고서 페이지 1에 29B 셀에 옮겨 적으세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칠판 보시면 스케줄 C에서 이 토럴 디비던즈를 가져오래요. 4번 라인에 예를 들어 100이면 100 가져왔어요. 그리고 스케줄 C의 C 칼럼의 맨 마지막 셀 금액을 여기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게 29B 라인, 29B 라인, B 라인. 거기에서 100짜리도 있을 거고 100이면 100 다 빼는 어필리에이티드 그룹 멤버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다 빼줘요. 아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컨설리데이트 리턴이라는 용어 봤죠. 연결납세 신고서. 둘 이상의 이 법적으로 세퍼레이트한 리걸 엔터티즈들인데 연결납세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해서 하나의 1120으로 신고하면 연결 과정에서 컨설리데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부 거래들은 다 상계 제거를 하게 돼 있어요. 100% 상계 제거. 어차피 한 회사처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 회사들끼리 거래한 것들은 다 일리미네이션 시켜버리는데 100%. 그러면은 그 연결 그룹 멤버들, 연결 회사들 중에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즉 인베스터 측이 있을 거고, 또 인베스티 측이 있겠죠. 인베스티로부터 인베스터가 디비던즈를 리시브를 하게 되면 연결 과정에서 100% 다 일리미네이션 시켜버려요. 이 100이라는 금액 실제로 오고 갔어요. 근데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는 마치 한 회사처럼 신고하는 상황에서 그 100을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연결 과정에서 다 상계 제거 없애버려요. 그래서 요 신고상에 신고가 안 들어가 아예. 100 받은 게 아예 과세가 안 돼요. 연결 납세 신고서 상에서 컨설리데이티드 텍스 요청상에서. 근데 둘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 회사지만 어필리에이티드 매멤버지만 따로따로 세퍼레이트 텍스 리턴즈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 신고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신고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배회사는 페런트는 여기다가 100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100을 도로 다 빼버려요. 그러면 연결납세 신고를 하든 컨설리데이트 텍스 리턴으로 파일링을 하든 세퍼레이트 텍스 리턴으로 파일링을 둘이 각자 하든 어차피 과표까지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죠. 연결납세를 하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신고를 안 해. 100이 안 들어가. 그래서 과세가 안 돼요. 근데 개별납세를 하면 신고해야 돼. 따로따로 신고하니까 대신에 100을 도로 밑에서 빼버리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빼버리는 과표까지 흘러 안 들어가요.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어필리에이티드 그룹 멤버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DRD. 어필리에이티드 그룹 멤버가 아니면서 20% 이상의 지분, 8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P2사로부터 받으면 100 중에 65를 빼줘버려요. 그리고 less than 20% ownership,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P2사로부터 받은 이 배당금은 100 중에 50만 빼줘요. 50% 빼줘. 실제로 외부 유출이 안 됐지만 빼줘. 특별히 왜 과세 안 되라고. 세부담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DRD라는 제도를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앞에 1120 페이지 1에 31번 라인이 total tax, 이거 스케줄 J라는 것에서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요. 스케줄 J가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256페이지 11번 라인도 하이라이트 해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나?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 100%. 그 세 개 좀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세요. 100%짜리, 그 다음에 50%짜리, 65%짜리. 그 다음에 257페이지를 보시면 스케줄 J 여기서 tax computation 하는 거야. 여기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2번 라인이 스케줄 J 2번 라인이 요거예요. regular income tax. regular income tax. 근데 그 밖의 세금도 있습니다. other taxes. 그중에 대표적인 게 8번 라인 하이라이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ttached Schedule PH. 아까 처음에 이 법인이 Personal Holding Company 인적 지배법인에 해당하면 체크하는 란이 있었잖아요. 저 1120 페이지 1의 맨 위쪽 왼쪽 상단에 체크하는 란. 그래서 이 회사가 Personal Holding Company 요건에 충족되면 이거 Personal Holding Company Tax라는 것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라인 쭉 따라오면 Attached Schedule PH Personal Holding, PH라는 스케줄을 첨부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규 법인세 외에 Regular Corporate Income Taxes 외에도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같은 거 내야 될 수 있어요. 추가로 더. 자, 그 다음에 법인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Tax Credit이라고 불렀죠. Credit. 그 세액공제 스케줄 J에 보시면 5번 라인 5A의 Foreign Tax Credit 텍스 1 때 봤죠?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 다음에 OC 라인에 General Business Credit 일반 사업사액 공제도 받죠. 텍스 1 때.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1번 라인에 토럴 텍스가 나옵니다. 토럴 텍스. 이제 더하고 빼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tax liabilities, net tax liabilities 나와요. 이거 미리미리 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내야 된다. 기납부 제도를 이용을 해서 prepayment 해야 한다. prepayment. 그래서 우리가 tax 1 때 보셨던 withholding, 원천 징수 제도를 통해서 미리 낼 수도 있고 또 estimated tax payments, 중간 예납 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리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보면 이제 차감 후에 또 여전히 납부해야 할 tax due 금액,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서 미리 낸 게 더 많아서 tax refunds를 받아야 될, 환급을 받아야 될 세액이 산출될 수도 있겠죠. 파트 2, 257페이지 중간에 파트 2, 파트 3든 파트 2든 지금 여기 그 교재는 파트 2인데 새로운 양식은 지금 파트 3가 되겠는데 어쨌든 페이먼츠 부분 있죠. 페이먼츠. 이게 기납부 세액 부분이에요. 그래서 13번 라인은 기존에 오버페이먼트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년도 법인세액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경우. 그래서 당해 법인세액으로 충당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 라인을 보면 당해 ETP 한 거 있죠? Estimated Tax Payment 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7번 라인에 withholding 된 것도 있죠? 원천 징수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기납부세액이 지금 18번 라인에 있고 그렇게 해서 21번 라인을 구하게 되고요. (21번) 라인 혹은 뭐 2018 양식 같으면 23번 라인인데 뭐 라인 넘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쭉 가지고 가세요. 앞으로 페이지 1에 페이지 1에 31번 라인 스케줄 J에서 가져오세요 하는 부분. 그래서 31번 라인은 최종 산출 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32번 라인 혹은 2018 양식 같으면 33번 라인이 지금 기납부 세액이고요. 기납부 세액 차감하고 그 다음에 33번 라인은 Estimated Tax Penalty 33번 라인 혹은 34번 라인 그 밑에 이거는 중간 예납세액 미달 납부에 따른 가산세 중간 예납을 충분히 안 했을 경우에 가산세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볼드체로 Amount Owed 혹은 Overpayment 나와 있죠. Amount Owed는 기납부세액 차감 후에 여전히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 1110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남은 차액을 납부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오버페이먼트 했대요. 오버페이먼트. 기납부세액이 더 많대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리펀드를 받던가 법인세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다음 사업년도 중간 예납세액으로 중간 예정 납부액으로 대체하겠다. 충당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던가. 그래서 마지막 라인을 보시면 또 볼드체로 credited to 몇 년도 estimated tax 이거 다음 사업년도 중간 예납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선택할 경우. 근데 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refunded 부분도 있죠. 나는 그냥 우리는 환급 받을 거야. 법인세 환급 받을 거야. 다시 또 중간 예납을 또 별도로 하더라도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환급 받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당 임원 서명 란 있고요. sign here. 그 다음에 paid preparer, use only, paid 보수를 받고 이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대행한 자가 서명하는 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스케줄 C, J, 그 다음에 스케줄 K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회사 정보 신고하는 기업 정보 신고하는 부분이어서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중요치 않고요. 다음 259페이지를 보시면 259페이지에 스케줄 L 보이시죠? 메뉴에 밸런스 시트. 자, 기말 재무상태표. 비교식으로 돼 있죠?
beginning, ending. 그래서 정기말로부터 단기초로 넘어온 기초잔액 쭉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단기말 잔액 부분 있고, 여기 다음 기초로 또 2월 돼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 쭈루루루루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스케줄 M1이라는 거 보이시죠? Reconciliation of income or loss per books with income per return. 북 얘기가 나오면 회계 쪽 장부 얘기예요. 회계 쪽 장부 결산서 얘기인데, 결산서상의 단기 순손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손익하고 똑같은 금액, 그거로부터 출발해서 income per return, 이 법인세 신고서상의 taxable income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인데요. 세무조정계산서. 스케줄 M1의 1번 라인을 보시면 net income, net loss, 단기 순익 혹은 단기 순손실 per books. 북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손익부터 출발을 해요. 그거는 회계 기준으로 지금 작성된 회계 기준으로를 적용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겠죠. 근데 우리 세법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회계 기준은 정보 이용자들,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표를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공시토록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을 목적으로 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 taxable income을 계산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간의 목적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계 쪽 금액하고 이 세법 쪽 금액하고. 그거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쭈르르르륵 해서 오른쪽 10번 라인 income page 1 라인 28 보이시죠? 자, 칠판 요 라인 28이에요. 28번 라인. 그다음에 29A, 29B, 요게 30번 라인이에요. 라인 30. 페이지 1에 30번 라인. 근데 어디까지 조정하래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조정하면 돼. 스케줄 M1에서 조정하는 것은, 스케줄 M1이라는 곳에서 조정하는 것은 여기까지. 28번 라인에 여기까지. 왜냐면 2월 결손금 공제 제도로 할지 수치배당금 공제 제도로 할지 이런 건 회계 쪽에서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제도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2월 결손금 공제, 수치배당금 공제. 그래서 굳이 그 밑에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고 그 위까지만 조정 내역을 신고하세요. 그런 거예요. 넷인컴에서 출발해서 28번 라인에, 법인세 신고서 28번 라인에 taxable income까지 조정을 해서 신고하세요. 자, 그런데 이 스케줄 M1의 제목 밑에 노트 주의사항. 자, corporation may be required to file schedule M3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체크하는 날에서도 스케줄 M3를 attached 하는 기업의 경우에 거기 체크하는 박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1120 페이지 1에 맨 왼쪽 상단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이 스케줄 M1 대신에 스케줄 M3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60페이지 스케줄 M3라는 거 보이시죠? 스케줄 M3 Net Income 혹은 Net Loss Reconciliation for Corporations. 자, 이것도 세무조정 계산서인데 with total assets of $10 million or more.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 1,000만 불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 세무조정 계산서 목적상 대기업의 기준은 1,000만 불, 자산 총액 1,000만 불 이상의 기업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디테일한 거죠. 참 많이 디테일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261페이지에 파트 2를 보면요. 파트 2 자, 파트 2에 조금 내려보면 income items, 텍스 아이템들, 세무 항목들 중에서 소득 항목, income items, loss items, 손실 항목들을 조정하는 파트여요. A 칼럼부터 D 칼럼까지 나와 있는데 A 칼럼 income or loss per income statement 회계 기준 적용해서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인컴 항목, 로스 항목들 그 금액부터 출발을 해서 B 칼럼, C 칼럼 조정해서 D 칼럼을 구하세요. D 칼럼 인컴, 로스,
per tax return. tax return 법인세 신고서 상에 신고하는 인컴, 로스 그 차이 나는 부분을 B칼럼, C칼럼을 통해 신고하는데 B칼럼은 temporary difference. 우리 고급회계 보셨거나 하셔야 되거나 거기서 이연법인세 보시면서 이 일시적 차이 항목 이런 거 얘기를 보실 건데요. 그래서 회계 기준 또 세법 기준 간의 차이 그게 일시적으로만 차이 나는 temporary difference 일시적 차이 항목도 있고요.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언젠가 시간이 경과하면 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 금액 총액과 세법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금액 총액 간의 차이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항목 일시적 차이 항목이라고 부르고 가장 대표적인 건 감가상각 같은 거예요. 감가상각비. 회계 쪽의 감가상각 방법과 텍스 쪽의 감가상각 방법 차이로 인해서 100을 주고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 근데 매년 금액이 좀 달라. 회계 쪽 금액하고 회계 쪽 감가상각비랑 텍스 쪽 감가상각비랑. 그렇지만 100을 주고 취득했는데 언젠가는 그게 0이 돼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이 똑같이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지. 그게 일시적 차이 항목이에요. 언젠가는 차이가 소멸해. C칼럼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회계 쪽 금액과 세법상의 금액, 세법을 적용한 금액 간의 영구적 차이, permanent difference 항목, permanent difference. 계속 평행선을 달려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차이 금액이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 대표적인 게 우리 주밋지방채 이자소득 같은 거. 주밋지방채 이자소득. 회계 쪽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interest revenue, 이자 수익 잡아줘야 되겠죠. 인컴에 잡힌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상에 이자 수익, interest revenue로 잡혀요. 인컴으로 잡혀요. 당기순이익에 잡혀요. 인컴으로. 그러나 텍스 리턴상에서는 비과세란 말이에요. 텍서블 인컴이 아니죠. 인컴으로 안 잡혀요. 텍서블 인컴으로 안 잡혀.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그 차이는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차이, 일시적 차이다, 영구적 차이다 조정해서 신고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2페이지에 파트 3에서는 expense하고 deduction items, 비용 및 비용과 기타 공제 항목들의 차이 조정. 이렇게 자세하게 신고하세요. 그런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259페이지. 자, 밑에 스케줄 M2 부분 있죠? 스케줄 M2. Analysis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인데요. per book 얘기죠. per books. 그래서 쭉 따라가봤더니 line 25 스케줄 L 그렇게 나왔네? 스케줄 L? 위에서 봤죠? 우리 스케줄 L. 스케줄 L이 뭐였어? 위에 259페이지 스케줄 L. 재무상태표죠? 기말 재무상태표. 259페이지 상단. 거기에 25번 라인 얘기를 해요. 25번 라인. 25번 라인이 뭐예요?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 나와있죠. 그래서 16번 라인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부터 21번 라인까지 other liabilities까지가 부채 섹션이고요. 부채 섹션. liabilities 섹션이고 22번 라인부터가 equity, shareholders equity, stockholders equity 섹션, 자본 섹션이에요. 그래서 capital stock, preferred stock, 우선주 자본금, common stock, 보통주 자본금, additional paid in capital,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24번 라인이 이익 잉여금인데 적립, appropriated라는 것은 적립, 뭔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 이익 잉여금은 함부로 못 써요. 적립, 법정 준비금, 적립금 이런 거 쌓아놔야 될 거. 근데 25번 라인은 뭐예요? retained earnings, 미처분, unappropriated. 요것 갖고 배당 줄 수 있어요. 주주들한테 요 이익 잉여금 갖고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사용에 제약이 없거든.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조정 부분 있고 27번 라인에 treasury stock, 자기 주식 차감하는 부분 있고 그러면 스케줄 M2를 밑으로 가서 보시면 자, balance at beginning of year 기초 이익잉여금 잔액 기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에서 출발을 해서 올해 넷인컴 나서 얼마 늘었다 이익잉여금이 또 아드 인크리스 기타 다른 사항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었다. 오른쪽에 가서 distributions 배당으로 주는 바람에 줄었다. 캐시 distribution 현금 배당 stock dividends 주식 배당 혹은 property dividends 현물 배당 해서 줄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리고 기타 또 차감 항목 해서 기말 밸런스 at end of year 기말 잔액 미처분 이익여금
기초잔액에서 출발해서 기말잔액. 그러면 위에 스케줄 L에 재무상태표의 25번 라인에 비기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엔딩 금액으로 가는 거죠. 엔딩 금액이 오른쪽에 있잖아. End of tax year. 그죠? 그게 왜 미처분 이익여금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에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그래서 뭐 때문에 늘었고 뭐 때문에 줄었고 해서 기말잔액이 이렇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스케줄 M2 미처분 이익여금 계산서다. 스케줄 M1과 M2 묶으세요. 정말 시뮬레이션 잘 나오거나 멀티플 초이스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무조정은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폼즈 컴플리션 형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데이터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텍스트 학점 신청하신 분들 요거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 나중에 마지막 회차까지 요거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IRS 사이트 들어가셔서 미연방국세청 윈도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1120 치시면 돼. 1120 치시면 PDF 파일로 1120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케줄 M1 작성하실 때 요 자료를 갖고 작성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요 부분 가서 스케줄 M2 작성 데이터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오시면 돼요. 그러나 거의 저랑 같이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다운로드 꼭 받으셔서 수기로 나중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또한 텍스1을 또 학점 신청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쭉 수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이쁘게까지 뭐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평소에 공부하듯이 쭉 장수 제한 없이 A4 용지에다가 실제 자필로 꼭 그 공부하신 내용을 쭉 모아놨다가 나중에 역시 스케줄 M1, M2 제출하시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상단에 성함만 딱 기입하셔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62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챕터 3에서 어떤 양식들을 보는구나 정도만 지금 좀 살펴보셨고, 법인세의 단순 산출 구조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살 붙여나가야 돼요. 263페이지 좀 보시면 263페이지 자, Corporate Income Taxation. 자, 납세 의무, 법인세 납세 의무, 미국 내 Domestic Corporation, 또 미국 내에 있는 Foreign Corporation, 이들 모두 다 법인세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작사하면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나머지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면 개인 단계에서 또 주주 단계에서 또 한 번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디비던드 페이드는 사업상 인트레스트 페이드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건 디덕션 항목이 아니에요. 디비던드 리시브드는 인컴이지만 디비던드 페이드는 디비던드 리시브드는 디비던드 레비뉴로서 인컴이지만 디비던드 페이드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 재무상태표. 여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 그래서 현금 배당, 현금 줄고, 이익잉여금 줄고, 응? 현금 배당 100 했어? 100 줄어. 현금 100 까내고, 100 까내고, 현물 배당 50과 100짜리 줬어요. 주주한테 100 까내고 100 까내고 주식 배당 얘가 어디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죠. 위에 커먼 스탁, 뭐 캐피탈 스탁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배당 같으면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죠? 총액은 변동 없어. 그냥 얘가 얘로 reclassify 될 뿐인 거죠. 어쨌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죠. 이걸 주주와의 자본거래라 얘기를 합니다. 디비던드 페이드는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상에 처리해야 될 손익거래가 아닙니다.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코퍼레이션 설립부터 청산 단계까지 쭉 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인컴 항목, 디덕션 항목들, 그거에 관한 거 보실 거고요. 세율, 인디비주얼 텍스 레이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다르다. 개인 소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에요. 이제 플랫한 텍스 레이트. 그래서 그런 차이 좀 있고요. 상당 부분의 사실 법인세법은 우리가 텍스 1 때 커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감가상각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각종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개인 사업자 보시면서 상당 부분 내용도 받고 문제도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 1에서 커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이 텍스 2 쪽에서 챕터 3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포메이션 단계, 또 오퍼레이션 단계, 그 다음에 리퀴데이션 단계. 처음 설립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텍스 프리, 과세가 안 되면서 법인 설립하는 거. 과세가 안 되면서 법인 설립하는 거.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셔널 코스트, 스타트업 코스트, 창업비, 개업비에 대한 세무상 처리. 자, 사업 진행 단계에 들어가서 트러블 컨트리뷰션스, 법인의 기부금 공제 제도, 또 디비던드 리시브드, 아까 보셨던 DRD, 스페셜 디덕션 제도, 그리고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이즈는 다시 복습. 텍스 1 때 챕터 2에서 보셨는데 자산거래 쪽에서 법인의 자본 소멸 처리, 그다음에 결손금 공제 제도, 그다음에 디비던드 페이드, 디스트리뷰션스 메이드. 이 주식회사의 주주들한테 배분하는 거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청산 단계에 들어가서 컴페어 리퀴데이션, 완전 청산 시의 세무상 처리,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리오가니제이션스, M&A, 인수, 합병, 또 자본 구조의 변경 등등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의 조직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보시게 돼요. 다음 페이지. 기타 사안들에서 퍼스널 홀딩 컴퍼니, S 코퍼레이션은 별도의 챕터에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홀딩 컴퍼니가 부담할 수 있는 퍼스널 홀딩 컴퍼니 텍스 아까 잠깐 양식 보시면서 봤고요. 인적 지배법인세. 그 다음에 AET라는 것은 양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없는 세금인데 쭉쭉쭉 내려보면 네 번째 줄 오른쪽에 accumulated earnings tax 보이세요? accumulated 쌓아놓은 earnings, 이 유보 이익금에 대한 세금. 그래서 적정 유보 초과소득세라는 페널티 성격의 텍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S법인 안 보셔도 돼요. 다 앞으로 보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밑에 그림만 좀 보세요. 포메이션 단계에서 2가지 사안,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사업 진행 단계에서 5가지 항목, 청산과 관련해서 2가지 항목 중심으로 보시게 됩니다. 자, 265페이지에 Form 1120 Simplified. 자, 아까 우리가 양식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다 쭉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 항목에서 각종 공제 항목들 빼요. 공제 항목에서 밑에서 두 번째 other 보이시죠? 기타. 그 other까지 빼고 나면 28번 라인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 before NOL and special deduction. 그래서 그 밑에 29A 라인에서 NOL deduction, 이월결손금 공제,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공제, 특별 공제라고도 한다. special deductions. 빼고 나면 30번 라인에 법인세 과세 표준, 과표, 베이스 금액이 나오고요. 그 베이스에다가 법인세율 적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규 법인세 나오고, 기타 또 세금 합산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차감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그 밑에 보이진 않지만 프리페이먼트, 기납부세액 빼겠죠? 기납부세액 빼보고 차감 후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이 있든가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이 나오든가 할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아직 오버뷰 하고 있어요. 266페이지. 다시 한번 쭉 열리해드린 거고요. 그로스 인컴부터 출발해서 디덕션 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266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세율은, 법인세율은 taxable income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Flat 21% corporate tax rate. Flat. (21% 단일세율). 세율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267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포메이션 단계, 코페 포메이션, 법인 설립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쉬셨다가 들어가는데요. 출석 체크 좀 할게요.